지금부터 스냅시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자리에 앉으셨나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확장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분 보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보정은 말 그대로 부분적으로 빛, 채도, 대비, 구조 등을 변경하는 건데요. 이게 스냅시드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빛이나 채도, 대비, 구조 등을 부분적으로 바꾸고 싶은 곳이 있다면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터치 후 해당되는 곳에 터치를 하면 작은 점 안에 글씨가 나타나면서 그 지정된 곳만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손가락 두 개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해당 지정된 곳에 반경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진이 되게 입체감 있게 명암의 비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측 하단에 체크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도구 툴을 눌러서 이번엔 브러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브러쉬는 말 그대로 내가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 빛이나 색 보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진 속에서 명도나 색을 조금 더 강조하거나 혹은 옅하게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은 항목입니다. 사용 방법은 내가 사진 속에서 바꾸고 싶은 곳을 선정해서 좌측 상단에 브러쉬를 선택한 후에 가운데 쪽에 밝게 혹은 어둡게로 되어 있는 화살표를 터치하여 윗방향 화살표는 플러스, 아랫방향 화살표는 마이너스로서 역할을 하고 사진 속 해당되는 곳을 칠해주면 됩니다. 이 우측 하단의 눈 모양은 내가 칠한 곳이 어떻게 칠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터치를 하면 사진 화면에 빨간색 칠이 표시되면서 이 부분이 내가 브러쉬로 칠한 부분입니다. 브러쉬가 다 됐으면은 우측 하단에 체크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잡티 제거입니다. 잡티 제거는 말 그대로 잡티를 제거해 주는 것인데요. 포토샵에서도 있는 기능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울 때 사용하고요. 복잡한 지형이 아닌 단순한 지형에 사용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잡티가 지워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잡티를 다 지웠으면 우측 하단에 체크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HDR입니다. HDR은 밝기의 명부와暗부의 합으로서 어두운 곳은 조금 밝아지게, 너무 밝은 곳은 어두워지게 만들어주는 효과입니다. 제 영상 중에 HDR을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우측 상단을 터치하여 시청해주세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HDR 항목으로 들어가서 하단에 자연, 인물, 미세하게, 강하게라는 필터를 자기 감성에 맞게 설정하시고 미세한 설정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의 바를 눌러서 설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글로우인데요. 글로우는 영어로 빛나다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밝게 만들어 주는 건데요. 이것도 밝게 만드는 필터를 미리 만들어 놓아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밝기에 맞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밝기 조절에서 밝기를 맞췄기 때문에 체크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은 색조 대비인데요. 색조 대비는 사진 화면에서 색조가 들어간 부분의 대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등으로 나누어서 조절을 하는데 이것 또한 대비를 초반에 맞췄기 때문에 굳이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디테일한 대비를 위한다면 사용해도 괜찮겠지만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항목 또한 필터로서 사진을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는데 이게 국내 드라마를 생각하신다면 절대 안됩니다. 외국 드라마 중에 화질이 그닥인 드라마틱한 느낌의 사진 필터이기 때문에 필요하신다면 사용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다음은 빈티지입니다. 빈티지 항목은 대개 사진이 빈티지하고 어둡게 중앙으로 집중되게 만드는 비네팅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고 비네팅은 아닙니다. 빈티지 느낌이 좋으신 분들은 이 빈티지를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거친 필름입니다. 거친 필름은 사진에 입자를 부여하여 사진이 거칠어지고 뭔가 필름 효과를 부여한 듯한 느낌의 사진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쨍한 사진을 좋아하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 이런 감성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음은 레트로 룩스입니다. 말 그대로 옛날 사진 감성처럼 표현되는 필터인데요. 요즘 찍은 사진들을 옛 카메라로 찍은 듯한 느낌을 부여해 주는데 이 기능이 의외로 좋은 감성이 나온다는 거죠. 한 번쯤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그런지라는 항목인데요. 이건 우리말로 먼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진에 먼지가 낀 느낌을 주는 건데요. 하단에 사선으로 그어진 모양을 터치하면 먼지의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렌즈에 먼지가 낀 느낌을 원한다면 이 필터를 사용해보는 것도 좋겠죠. 다음은 흑백입니다. 흑백은 말 그대로 흑백 사진을 만들어주는 필터인데요. 자기 자신이 흑백 느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항목을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하단에 스마트폰 모양을 터치하면 흑백 필터의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르와르입니다. 르와르는 영화 같은 느낌의 필터인데요. 사진이 영화 같은 느낌을 주고 싶다면 이 필터를 사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인물 사진과 얼굴의 방향이라는 항목인데요. 이 항목들은 제가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항목입니다. 그만큼 쓸데없이 넣은 느낌의 항목인데요. 얼굴 보정은 제가 아주 기가 막히는 어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웃포커스입니다. 제가 이 스냅시드에서 아웃포커스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되게 사용법도 복잡하고 의외로 좀 까다롭게 사용을 해야 돼서 좀 답답한 면이 있더라고요. 이 아웃포커스를 위한 어플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추후에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줄 테니까 이것도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네트입니다. 사진 주위에 검은색이나 하얀색으로 표시하여 사진 중앙으로 집중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왼쪽으로 가면은 어둡게 표현하고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밝게 표현합니다. 다음은 이중 노출입니다. 이중 노출은 중국기상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보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다중 노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어플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사진첩 모양의 플러스가 있는 것을 터치하여 주시고 이중 노출할 사진을 골라줍니다. 그 다음 물방울 모양을 터치하여 최대치로 올려주시고 우측 하단에 체크를 눌러줍니다. 스냅시드 1탄에서 배운 뒤돌아가기가 이제부터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 뒤돌아가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하위 하단 목록에 수정 단계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터치하면 이중 노출로 불러온 사진이 보이는데요. 우측에 여태까지 보정을 하면서 중첩이 된 목록이 나옵니다. 이중 노출을 터치하면 그 옆으로 휴지통, 그리기, 편집 이렇게 3개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중 그리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그리기를 할 수 있는 창이 열리는데요. 맨 좌측의 이 모양은 사진을 원래 사진과 이중 노출한 사진을 서로 반전되게끔 하는 것이고 중간에 이중 노출 좌우로 화살표가 있는데 이는 이중 노출을 몇 %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100%로 설정한 상태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체크를 누르면 사진 2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중 노출에 관한 영상은 제가 추후에 따로 제작할 만큼 아주 무궁무진한 사진 기법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다음은 텍스트인데요. 텍스트는 사진 속에 글씨를 넣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사진 속에 글을 남기고 싶다면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프레임인데요. 프레임은 사진을 액자식으로 만들어주는 테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테두리가 필요하다면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스냅시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구글실은 대단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공짜로 제공한다는 말이죠. 기초적인 부분만 알아봐서 아직 어리둥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스냅시드를 통해서 사진을 어떻게 보정하며 기법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풀어볼 생각입니다. 일단 결과물을 보니까 그닥 열화 같은 문제는 딱히 보이지 않네요. 아마도 요청하신 분께서 보정 시 열화성이 보이는 보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스냅시드와 라이트룸의 차이점은 일단 라이트룸은 빛과 색을 가지고 사진을 빛나게 하는 어플이라면은 스냅시드는 사진을 입체감과 자기 자신만의 사진을 꾸미는 어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폰카 꿀팁코치 찍형이었습니다. 그럼 안녕.